크리스마스 이후에도 장세가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바토입니다. 달러는 약간의 약세, 미국 증시는 혼조하다, 와리가리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95,485달러, 이더리움은 3,324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타 반등이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졌었는데요. 일단은 그럴 기미가 좀 보여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 반등 때처럼 기대를 접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소위 말하는 세력들, 운전수들 정말 대단한 것이 비트코인을 95,000달러까지 올려놓고도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투자자들의 진을 빼먹고 있는 암호화폐 세력들. 자, 다음으로 미국 노동시장 관련된 리포트.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 21만 9천 건,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신청한 숫자 같은 경우는 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4주 평균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2만 6,500건으로 전주 대비 1000건 증가했습니다. 자, 이처럼 연휴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노동시장,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도 기업들이지만은 내년에는 일론 머스크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정부기관 관련된 일자리를 전부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는데, 그럼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제롬 파월이나 연준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숫자를 두 차례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리게 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항상 가오잡다가 쪽팔린다 그러죠. 쪽팔리는 제롬 파월, 내년에도 쪽을 당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는 러시아 측에서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재무장관, 러시아 기업들이 국가 간 결제에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것을 허가를 했고 이미 거래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결제를 하는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사우디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의 거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더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무역 거래에 활용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비트를 보유하게 되는 기업들의 숫자도 늘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일본 정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일본의 참의원 이름이 사토시였었는데요. 이 사토시 의원이 일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짝쿵 답변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명의로 발표된 답변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데스. 암호화폐는 외환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데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는 외환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데스가 현재 일본의 외환준비금은 외화자산 및 외화채권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미국이 성공적으로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크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해당 시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 두고 또 의견들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될 것이다, 확실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비트와이즈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름은 제프리 박씨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내년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금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확률은 10%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여부가 내년에 비트가 100만 달러를 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 요직의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포진을 해 있고 의회라든지 상원까지 공화당이 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께서는 그 가능성을 몇 %까지 보고 계십니까? 근데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저야 당연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면 미국의 국가 채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 어떠한 아이디어나 의견도 없습니다. 그냥 남이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반대를 하는 그런 심보가 아닌가. 비트코인이 싫으면은 니들 의견을 한번 말해보라니까 없으면서
다음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 2부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성적은 유출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3억 4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었던 것은 블랙락에서만 무려 1억 9천만 달러, 블랙락 자체 내에서는 여태까지 유출된 금액 중에 최고 금액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블랙락 투자자들이라면 떨어질 때 더 살 줄 알았는데 일단 연말 결산을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산 끝내고 다시 자금 투입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경우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도 이래 최저 수치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은 57만 개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뿐만 아니라 장외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물량도 빠지고 있다라고 크립토코언트 측에서 밝혔는데요. 지난 12월 동안 비트코인 축적 주소, 비트코인을 쟁이는 주소들이 22만 5280개를 매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매도 압력을 완화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장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공급량 42만 1000개에서 40만 3000개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윈터뮤트의 장외 거래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트코인의 수요, 내년에는 더 가팔라질 수가 있겠다. 내년 기관 투자자 및 증시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발을 들이대며 익스포저, 즉 투자를 늘리는 추세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는 비트코인 시장에 상당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또한 중소기업들도 비트코인 매수 및 보유 전략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한국은 좀 허가를 언제 해주나요? 허가만 되면은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비트를 사게 되지 않을까? 그건 좀 오반가? 어찌됐든지 간에 한국에서 기업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들 최소한 몇 군데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를 막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ETF라도 좀 허용을 해주지. 자, 다음으로는 쭈기영 대표 이야기합니다. 고래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트랜잭션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집 중에 있다. 지난 2년간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코인조인 연평균 거래 건수는 3배나 증가를 했다. 당연히 믹싱이다 보니까 해커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해킹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믹싱이 되었다. 올해는 주로 ETF,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커스터디 지갑 등으로 155만 개 비트가 유입이 됐는데 고래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트랜잭션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익명을 통해 가지고 비트를 매집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혹시 비트 보유량을 감추고 싶어 가지고 비밀 지갑 같은 거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어찌됐든지 간에 고래들 여전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크립토코언트 주기영 대표 이어서 이야기를 비트코인은 아직 버블 단계가 아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봐라. 매주 7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우리는 강세장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기영 대표가 똑같은 발언을 올해 했을 때 얼마 안 있어가지고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이어서 이야기를 단기 조정 일어날 수 있다. 30% 하락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세장 중간에 있다. 이번 사이클의 정점은 아직 멀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즈아 비트코인. 자, 그 다음에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고점 23만 5천 달러도 찍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닥터 프라핏 분석가의 분석이 드디어 뉴스에서도 공유가 되곤 하네요. 자, 2024년도 3년도부터 해가지고 큰 움직임을 죄다 잘 때려 맞춘 분석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그는 당분간 횡보를 비트코인이 이어간 다음에 12만 5천 달러까지 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횡보가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구간, 9만 달러 구간까지 오면은 무조건 매수를 하거나 롱을 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 크립토 버브 같은 경우는 MBRB 지스코어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23만 5천 달러 이상에서 정점을 고점이겠죠. 고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움직임들을 여지껏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쏠 때 24만 5천 달러 위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난리가 나겠죠. 자, 그리고 또한 내년에 미국 정부가 정말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고점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 그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산타가 선물 배달하다 말고 소주가루 같다. 일이 고돼가지고 추노를 한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상승이 나오다 말았습니다. 자, 무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지지 구간 위에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렉트 캐피탈 분석가, 주봉 매니아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가 하락 후에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되찾이를 했었으나 지지 구간은 이미 저항이 되어 있었다. 맞고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반등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위에서 버텼으면은 정말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며칠 동안 지금 현재 프랙탈이 딱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음 상승을 도모하기 전에 91,000달러 수준까지 한번 크게 흐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스틸리오 트레이딩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가 93,253달러까지 한 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 그래도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면에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떡락으로서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 것이다. 88,000달러 수준까지 확 짜부러뜨린 다음에 그때부터 찐반등 및 상승이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뭐 반등 오른 것도 없고 알트코인들 힘든데 정말 이 정도까지 하락하게 될 것인지 불안불안한 마음이 드는 가운데 반면에 긍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와 반대로 간다라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또 반대로 가는 지표가 있죠. 바로 테더 도미넌스인데요.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주곤 했었다. 왜냐? 테더로 비트나 암호화폐들을 사기 때문인데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할 조짐이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 그래도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가능성 아직 남아있지 않겠느냐. 자, 지금 상황 그 누구도 시원하게 어디로 간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연말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둘 수 있기 위해서 비트가 올라줄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랬었던 알트 시즌. 알트 시즌까지는 아니더라도 알트 반등장 정도는 왔었었는데요. 내년 정도 해가지고 알트장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크립토 블랙 분석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0.618짜리까지 반등했다가 하락. 그리고 이번에도 떨어졌다가 0.618짜리까지 반등한 후 리젝션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내년에 살벌한 알트장이 나오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불장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2025년도,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3월까지는 알트들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지금은 또 본격적으로 불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욱더 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려면은 이더리움이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다음 해 1분기에 강한 상승을 보이곤 했었던 이더리움.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취임식이 맞물리기 때문에 자, 내년 1분기 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더리움은 실제로 2017년도 1분기 900% 이상, 2021년도 1분기 300% 이상 급등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1분기 때 큰 상승을 보였었던 이더리움의 성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역사가 반복이 될 수 있다라면은 가즈아, 진짜 좀 한번 가즈아 이더리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트럼프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트럼프가 많이 들고 있는 코인 이더리움, 트럼프 취임 직전까지 4,000달러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회로를 떼굴떼굴 굴려보고 있습니다. 가스틸로 트레이딩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4,000달러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반면에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는 일단 비트에 더욱더 큰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었죠. 이더가 3,000이나 2,900달러까지 한번 흐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부터 진짜 반등 및 상승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크게 털 것이다라는 예측.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코인과는 달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자금 순유입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5,300만 달러가량이 유입이 되었고 블랙락에서는 4,390만 달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이틀 정도 여유가 있는데 현물 ETF들 어떤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랙락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가 100만 개를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블랙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비트와 이더뿐만 아니라 RWA 분야에도 굉장한 상승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RW 코인들의 시총이 밈 코인들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크립토 랜드 분석가가 기대하고 있는 RWA 코인들 같은 경우는 AGRI, 루미아, 크레디, 그리고 리오를 눈여겨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온도가 빠졌네요. 온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인지. 어찌됐든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솔라나 차트입니다. 솔라나 알트코인 설파 같은 경우는 솔라나가 옆으로 개걸음 횡보를 좀 친 다음에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는 아니다. 떡락한다. 180, 60, 50달러 수준까지도 떨어졌다가 그때부터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승 및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역시나 비트에 달렸겠죠. 다음으로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 패치 AI 약세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더 추가 하락을 해야 1달러 아래까지 내려가서야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반등 및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 유난히 하락 예측을 하고 있는 비잔틴 제너럴 같은 경우, ENA, 아테나 같은 경우도 70센트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그 자리부터 바닥 찍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이 있는데요. 국내 코인 거래 시장이 주식시장과 맞먹는다. 일단 거래량 면에서는 한참 뛰어넘었죠. 자, 근데 투자자들 숫자 같은 경우도 1,500만 명을 이번에 돌파했다라고 하네요. 자, 물론 해당 수치 같은 경우는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 계정을 가진 경우 중복을 합산한 수치라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그 숫자가 적지가 않다. 그리고 자금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장의 전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코인들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더욱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개펌핑이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회로 저 역시도 굴려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1,500만 명이라는데 투자자들이 1,500만 명이라는데 세금 관련해가지고 국민청원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 개뿔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 좀 아쉽긴 합니다. 자, 물론 코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내 수익보다 정치가 먼저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래서 세금 내지 않습니까? 돈 벌면은 세금이 자동으로 나가는데 세금 낸 돈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왜 또 달라 그래? 자리세를 걷는 것도 아니고 지들 월급이나 좀 깎을 것이지. 자, 어찌됐든지 간에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연말까지 그래도 좀 가져와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